행사를 보겠습니다. 행사. 행사. 자, 우리가 아까 판서도 다시 한번 보세요. 79페이지에 해제권 발생에서는 이의불체 사부 나와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지체, 사정변경, 부수채무의 불이행인데, 자, 부수적 약정 밑에 불이행 적으세요. 알겠죠? 불이행은 해제는 못하지만 손배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채무 여부가 시험에 포인트가 있죠. 자, 이행지체는 채무하죠. 지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채무야? 그럼 1번하고 4번은 채무니까 채권지체도 채무니까 무조건 채무해야죠. 지체 나오니까 채무죠. 자, 이행불능은 채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불완전 이행은 추환이 가능하면 채무하고 추환이 가능하지 않으면 채무하지 않는다. 사정변경은요, 채무하지 않습니다. 자, 해제할 수는 없다 했고요. 자, 이런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무슨 여부? 최고 여부가 시험 포인트야. 그리고 옆에 약간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하거나 정기 행위도 최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행사 봅니다. 이제 책에 386페이지 해제권 행사입니다. 543조입니다. 1항 한번 볼게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상방이 해제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을 때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제와 해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2항 전항의 의사 표시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돼 있죠? 철회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철회 못한다. 그래서 이 말은 해제와 해지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누기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도달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업번에 줄 끊으셔야 돼요. 단독행위는 뭡니까?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자,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피냐면은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판소노트 32페이지. 판소도 32페이지 보니까 단독행위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2페이지 있죠? 못한다 돼 있지? 밑에 빼가지고 예외 있잖아요. 예외. 채무 면제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채무 면제나 유증 같은 게 붙일 수 있다 했죠? 원칙은 붙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게 포인트다. 됐어요? 자, 그래서 책에 386페이지에 붙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 다 됐습니까? 됐고, 다시 80페이지로 다시 옵니다. 우리 판소노트에. 자, 80페이지. 자, 80페이지에 보니까 해제권 행사 나와 있어요. 상대방 단독행위는 도달주의 취하고 있는데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조건기한 못 붙인다 돼 있죠? 옆에다가 판소노트 조건기한 X 돼 있으니까 옆에다가 판소노트 32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옆에 페이지로 가서 이제 우리 책에는 387페이지에 행사에 불과보상. 자, 이게 중요합니다. 547조 별표예요. 자,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3번. 10년 동안 3번. 자, 불가분성. 우리 판소노트에 돼 있죠? 자, 갑시다. 자, 해제권 행사는요. 해제권 행사는. 자, 이겁니다. 갑을병. 이렇게 됐습니다. 갑을병을 합시다. 갑을병하고 정의를 합시다. 자, 어떻게 되냐? 해제권자가 갑을병 3명이다. 그러면 전원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된다고? 전원으로부터 해야 돼. 또는 자, 어떻게 되냐? 해제권자가 1명이고요. 상대방이 을과 병과 정이야. 그러면은 누구든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됐어요? 이게 뭡니까? 전원으로부터 또 전원에게 한다. 이게 뭡니까? 불가분성입니다. 됐어요? 행사의 무슨 성이다? 불가분성. 자, 547조입니다. 387페이지.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 자 죽으시고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자 현관편을 줘야 돼.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대해서 해야 된다. 자, 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원으로부터. 자, 일대 해제권자가 여러 명일 때 전원으로부터 해야 되고 해제권자가 한 명이고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전원에게 해야 된다. 이해됐어요? 요 말을 이해가 해야 된다고, 이 그림으로. 됐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외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연상하면 이 법조문이 그대로 외워집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서. 그래서 기억번에 딱 보시면 줄 것이어야 돼. 그 인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되니까 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나왔었거든요, 시험에. 그 기억번에 별표해 놓고. 자, 행사는 어떻게 된다고?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되고. 자,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소멸상 불가불성 갑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전환의 경우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 내에서 소멸할 때는 다른 당사자 소멸한다. 소멸하면, 한 명이 소멸하면 뭐하고요? 자, 7번 보세요. 한 명이 소멸하면 다 소멸이야?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자, 그러면 소멸은 한 명이 소멸하면 다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임의규정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계약법에서, 자, 좀 더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계약법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자, 그러면 강행규정 나오는 데 어디입니까? 임대차. 임대차는, 자, 우리가 계약법 총론하고 강론에 가서 맨 끝에 배우는 게 임대차죠? 그러면 임대차 앞에까지는 전부 다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규정이에요. 알겠죠? 왜 이걸 하냐면은, 어디서는 임의규정이 있다, 어디서는 강의규정이 하거든. 맞죠? 그래서 물어본다니까. 임의규정이 있냐? 물어본다고. 그러면 우리는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는? 임대차 앞에까지는 전부 다 물어보면 임의규정입니까? 강의규정입니까? 물어보면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 근데 임대차 가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돼 있거든. 강행규정이 대부분이야. 알겠죠? 그럼 임대차 전까지는 무슨 규정을 생각하면 돼? 임의규정. 찍을 때 그렇게 찍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에요. 임대차만 뭐라고요? 강행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넘기시고. 자, 법정 해제 효과로 갑니다. 효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뭘 배운다? 이제 효과를 대해서 배운다. 효과. 자, 효과. 자, 어디 가냐면은 81페이지 표현이 됩니다. 책에 81페이지. 효과입니다. 효과. 지금 옥동초등학교 지금 난리 났네요. 옥동초등학교가 또 뭐 확진자 애들 나왔다고 6학년. 아빠가 여기 킨덤 산다는데 눈살로 갔다 왔답니다. 어제 뉴스 나오다 보니까 뭐 스카이 블루인가 눈살롱인가 뭐 어제 울산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걸렸대요. 걸려가지고 아들하고 걸려가지고 지금 울산 옥동초등학교는 지금 다 전부가 애들 학교에 있는데 다 학교 집에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네. 자, 하여튼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이 뭐니까 눈살도 어쩔 수 없었겠죠. 어쩔 수 없었겠죠. 어쩔 수 없겠죠. 자, 갑시다 이제 효과 봅시다. 효과. 또 회사에서 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가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못 가라 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거는. 자, 효과 한번 봅시다. 효과.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조심해야 되죠. 왜? 다 뜨잖아 이제는. 맞죠? 안 그래요? 웬만해서 다 돈다니까. 뭐 카톡 다 돌고 있어요. 자, 봅시다. 효과. 자, 왜 효과입니까? 법정 해제의 효과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효과가 있다 그랬어? 소급했지?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해제하면 소급에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 소멸시켰으니까 뭐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되지. 무슨 회복해야 된다고?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해야 돼. 세 번째, 원상 회복해야 돼. 자, 원상 회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이 있어가지고 내가 계약 해제를 했어요. 그럼 내가 손이 생겼잖아.
무슨 배상까지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큰 타이틀을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부적인 걸 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계약하면은 해지하면은 뭐 계약을 해지하면은 무슨 효가 있고 소급효가 있고 무슨 회복해야 되는데 원상회복해야 되고 무슨 배상해야 돼? 손배를 해야 돼. 오케이? 자, 이게 판소도 있죠? 있어요? 자, 판소도 있습니다. 거기 돼 있고 효과. 자, 그러면 소급효인데 계약은 소급해서 계약이 없을 때 되고요. 원상 회복해야 된다. 손해배상해야 된다. 자, 이 소급효인데 여기서 이제 뭡니까? 제3자가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갑이 이제 을하고 5월 1일 날 계약을 합니다.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런데 뭘 지급하지 않았다? 현금 지급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중도금 지급했는데 잔금이라 합시다. 그러면 잔금 안 줬는데 내가 이전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했어. 자, 중도금 지급한 상태야. 잔금 안 줬어. 근데 나는 이전 등기를 해줬으니까 나는 이행 다 했죠. 그럼 이 사람 이행 안 했잖아. 뭘 지급하지 않았어? 잔금. 나는 이전 등기를 했는데 얘를 안 줬다고. 그럼 이 사람이 뭡니까? 이행 지체.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이 매도인이야.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이제. 이행 지체가 되면 어떻게 해야 있어? 최고해야 돼. 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일정 상당 기간을 정해서 체고를 하고 그 기간 내 6월 15일 10일까지 다 달라고 했는데 6월 10일까지 잔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단 말이야.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요 부동산 등기를 된 것을 기하를 해가지고 병합으로 이 부동산을 넘겨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계약을 뭐 했을 때? 해제를 했을 때 얘가 보호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고. 뭘 부문하고? 선의하게 부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이제 뭡니까? 제3자입니다. 보호되는 뭡니까? 제3자래요. 알겠습니까? 자, 또 볼게요. 자, 이 사람이 둘이가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자, 이 사람이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임차인 합시다. 임차인. 자, 무슨 계약 맺었다고? 임대차 계약 맺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주를 냈어요. 주가 뭔데?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다음날 몇 시부터 대학생입니까? 다음날 0시죠?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자, 이 매매를 중개해주고 임대차를 중개를 해줬어요. 이렇게만 해야지. 해줬어. 근데 계약 해지해버린다고. 왜? 잔금을 안 줘가지고. 왜? 얘가 있잖아요. 얘가 1억짜리인데 얘가 얼마 줬냐면 9,500만 원 줬거든. 근데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500만 남았어. 그럼 500만 아직 안 준 거지? 잔금을 다 안 준 거야. 그랬는데 이제 뭐 계약을 해지하겠나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넘겼어. 또 임대차를 냈어. 근데 얘가 이제 뭘 들어옵니까? 나는 이행해가 줬는데 네가 잔금을 안 주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 해제가 들어온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중개해준 임차인이 찾아와서요. 저 갑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계약 해지했다. 그럼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나는 뭡니까? 설명해줘야 돼 여러분이. 너는 보호되는 뭐라고요? 제3자다. 왜? 을로부터 뭐 해놨습니까? 주주 해놨죠. 잘못 생겼잖아. 그럼 보호되는 제3자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해제를 하더라도 이 보증금 반환은 누구한테 할 수 있다고? 이행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해줘야 돼 이렇게.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등기됐고 이 사람이 계약 맺었다. 해제하더라도 이 임차인 니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에요. 주저해놨으니까.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등기해줬잖아. 맞죠?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해제 의사표시 한 후에 넘겼을 때는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갑이 여기 합시다. 갑이 해제의 의사표시 전에 병인한테 등기를 넘겼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가 됩니다. 보호. 자, 근데 해제 의사표시 한 후에 이제 뺏길 것 같으니까 병인한테 이제 등기를 해준 거야. 이럴 때 뭐만 보호된다? 병이 선의만 보호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누구만 보호된다고? 선의만 보호된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3자 보호 내용입니다. 자, 책을 한번 봅시다. 388페이지에 548조 한번 봅니다.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해제 행간편에 주고 묶어놓고 해제했을 때 무슨 회복이 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 누구의 권리 해야지 못합니까?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전항 요구 반환할 금전에는 자, 행간편에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하지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합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해제의 기본적인 효과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무슨 회복 의무가 있다고요? 자, 채권조각이 소멸인데 두 번째 줄 소급적으로 설명한다까지 줄 끊으시면 두 번째 줄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해제가 되면 등기 없이도 자동 복귀죠? 두 번째 줄까지 줄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원상 회복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별표를 2개 해놓으셔야 돼요. 적법항의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차불의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자,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차고에서 있죠? 자, 어디냐면은 기본서 70페이지 참조. 자, 70페이지 한번 앞에 한번 가보세요. 70페이지. 70페이지 한번 펴봐. 차고가 해제돼 있죠? 기본서 70페이지. 기본서 70페이지. 70페이지 가니까 문제 위에 별표돼 있어요? 돼 있잖아. 그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388페이지 참조 적으시고 388페이지 참조. 자, 그래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차고료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래서 388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해제의 소급료가 제3자 보호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자, 기업권의 첫 번째 줄 것이고 누구의 권리 해야지 못합니까?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자, 밑에 제3자 범위 니은번에 가서 A번에 두 번째 줄 끝에 등기나 인도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보호되는 제3자 되기 위해서는 등기나 인도. 그런데 우리 동사는 물어봐. 우리 등기의 공시는 뭡니까? 부동산의 공시는 등기죠. 동사는 인도라고. 맞아요? 공시는 인도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시 방법을 갖추면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등기가 됐을 때, 자, 인도가 됐을 때, 그런데 인도는 뭐라 돼요? 뭐라 되는데, 자, 이 대항력을 갖췄을 때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주주했을 때도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 B번 있습니까? B번 있어요? 해제 전에는 현관편에 주고, 해제 전이면 여기 전이죠, 전 이게 해제 전이면 해제 의사표시 전이면 이 말이야. 전이면 뭘 불문하고 현관편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 의사표시 후에 계약 해제의 당사자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지만 해제 의사표시 후에 나오네. 맞죠?
잘못 봤네요. 다시. B번의 첫 번째 줄 해제 전이면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거 되는데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해제 의사표시 있은 후에 행감해. 후에는 누구까지만 보호된다? 선이만 보호된다 이 말이야. 악인 보호되지 않는다 돼 있죠?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B번의 별표.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나와있죠? 옆에 나와있어? 자, 그러면 이제 A번부터 저 밑에 쭉 볼 건데 기준이 뭡니까? 등기 여부야, 등기 여부. 됐어요? 자, 그럼 A번에 한번 쭉 보니까 뭐 됐습니까? 등기돼 있어? 해제된 계약에서 채무재산에 책임재산 줄 것이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압류나 저당권이나 이런 거 등기했어 안 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등기가 되면 무조건 제3자 된다 했죠? 포함된다 이 말이야. 자, B번에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됩니까? 안 됩니까? 두 번째 줄에. 되죠? 무조건 등기되면 무조건 보호된다고. 됐어요? 자, C번에 별표 해놓으시고 두 번째 줄, 주주 나왔어요? 주민등록하고 주택인도 받으면 다음날 대항생이잖아. 자, 제3자에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자, 그럼 A, B, C의 포인트는 뭐야? A, B가 뭐야? A, B가 등기자 등기했을 때. 자, 그 다음에 C가 뭐야? 주주. 주택 임대차도 뭡니까? 대항력을 갖추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2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채권을 양수받았다. 채했습니까? 채권을 압류감해서 자, 부동산을 압류한 게 아니고 채권을 했잖아. 그거 보호돼 안 돼? 안 돼. B번에 채권 양수 주관에 있죠? 안 돼. 자, 소유권 인지 조건을 가압류했다. 자, 그러면 A, B, C 전부 다 뭐예요? 채권이자 채권. 채권을 압류 등기하면 압류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자, 압류해도 안 된다고. 가등기도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번이 이제 별표예요.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토지 매매계약 해지된 경우에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토지를 매매해가지고 이 토지에 건물 지었어. 이 건물 받은 사람이야. 자, 그러면 지금 토지를 계약을 해지했단 말이야. 토지를 계약 해지하더라도 여기 있는 토지가 아니고 건물의 제3자는 제3자입니까 아닙니까? 토지를 매매가 토지가 왔는데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넘겼단 말이야. 이 건물을 받은 사람은 이 토지의 제3자가 아니죠? 제3자가 되려면 토지가 돼야 되잖아. 맞죠? 토지를 넘겨서 토지를 받아야 이 사람이 보호되는 제3자가 된다고. 토지를 넘겼는데 건물을 넘겼어. 그러면 토지의 제3자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D번 별표해놓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뭐였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 봤어요? 소급효가 있다. 그 제3자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보호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 있어야 돼? 등기가 돼야 돼. 자, 됐어요? 자, 주택임대차는 뭐 해야 돼요?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됐어요? 채권을 가압류했다.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무슨 회복입니까? 원상회복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자, 원상회복이라는 게 뭐냐? 자, 칠판 보세요. 자, 매매계약 했잖아. 대금 받았지? 대금 반환해야 되지? 이 목적을 받았잖아. 원물을 반환해야 돼. 그러면 원물을 반환하는 거하고 대금 반환하는 거를 뭐 해야 됩니까? 동시에 해야 돼. 동시행이야. 그래서 해제하면서 원상회복은 동시행. 저번 시간에 했어요 안 했어요? 마지막 시간 했잖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해제하면은 원상태로 돌리는 거 동시에 해야 돼. 니 안 주면 내가 못 준다고 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넘기고 원물을 반환하고 대금 반환하는데 대금 반환할 때 어떻게 하라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돼. 오케이? 무슨 이자를? 법정 이자를.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받은 날로부터 무슨 이자를? 법정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합니까? 이행시 반환합니까?
비읍입니다. 비읍. 이거 시험 나왔어요, 이거. 받은 날로부터인데, 이게 다음 날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날로.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옛날에. X야. 법정이자로 이거는 그대로 나오고, 부당이득 반환인데, 이행지체이라는 것이다. 오미가 있습니까? X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체크하러 갑시다. 의의 줄 거세요. 의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각 당사는 상대방이 계약이 없었던 것 같은 상태로 복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무슨 회복이라 한다? 원상회복이라 하고요. 원상회복의 내용은 원물을 받아하는데 A번에 금전일 때는 뭘 했어?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 바로 밑에 가서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지 이행지체라는 것이 아니라 했죠. 근데 이행지체라는 것이라고 시험에 냈다고. 알겠어요? 별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건일 때는 뭘 반환한다고? 원물 반환. 됐어요? 자, 그러면 칠판 봐. 계약 해지됐어. 어떻게 한다고? 을은 원물 반환하고 갑은 뭐 해야 돼? 대금 반환해야 돼. 대금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 가산해서? 이자 가산해서 반환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 서로 이렇게 할 때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근데 부사지면 어떻게 돼? 원물이 부사졌어? 가액 반환해야 돼. 다음 페이지 나와. 그래서 390페이지 가액은 예외적으로 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양보로 3번입니다. 해제와 손해배상이야. 해제를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두 번째 줄 것이고 그냥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찾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그래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입니까? 실행이익입니까? 이행함으로 생기는 이익을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이행이익을 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내이익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그거 줄 것이면 돼. 그래서 밑에 판례 보기가 그 얘기입니다. 실내이익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원래 이행이익을 반환해야 되는데 실내이익만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효과의 동시에 우리가 했어요, 저번 시간에. 계약을 해제하면 무슨 회복할 때는 원상 회복하면서 손배할 때는 무슨 이행? 동시행이라고. 알겠죠? 시험이 잘 나옵니다. 동시행 한 병원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로 갑니다. 해제권의 소멸. 자, 해제권은 형성권 맞아? 몇 년의 세척기간이야? 10년. 밑에 맨 끝에 10년. 10년의 세척기간 걸린다? 줄 거고. 옆에 가서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 원인 나와 있습니까? 자, 요거는 법조문 딱 보세요. 552조. 두 번 나왔어요, 시험에. 1항.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체고할 수가 있다. 자, 전환기간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뭡니까? 소멸. 우리 물어봤는데 답안은 거절이잖아. 효력 없듯이 똑같아. 알겠죠? 그런 개념을 적용하면 되고. 자, 해제권자에게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해제권자에게 너 해제권 행사해라. 1개월 동안에 1개월 지났는데도 행사하지 않으면 해제권 뭐 시킨다고? 소멸시킨다. 해제권자에게 야, 해제권 행사해라. 20일 줄게. 안 해. 해제권 뭐 한다고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552조 내용이야. 해제권자에게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하라고 했는데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해제권을 뭐 한다고? 소멸시킨다고. 552조. 자, 553조 갑니다. 해제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줄 것이고 현관펜. 누가? 해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 또는 변환하지 못할 때는 그 가공이나 개조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물을 배경됐을 때는 해제권을 소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그냥 해제했어. 의리 해제했어. 근데 목적물 다 떼 빠졌어. 그럼 다 떼 빠진 걸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해제권을 소멸시킬 건다고. 합리적이야? 해제권자가 이제 해제를 행사하는데 목적을 다 떼 빠꾸고 다 빠진 물건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럴 때 해제권 뭐 한다고? 소멸시킨다. 다른 걸로 변경하거나 개조했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도 해제권 뭐 해버려? 소멸시키고. 알겠어요? 합리적이죠? 합리적이단 말이야. 자, 그래서 552조, 553조 설명했습니다. 자, 552조 다시 한번 볼게요. 해제권 행사해라. 언제까지? 안 했다. 해제권 소멸시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해제권자가 목적을 다 떼빠졌어. 거기도록 가실로.
다른 걸 변경 개조해버렸어. 해제권 뭐 해버려요? 소멸시켜버려. 알겠죠? 밭대 빠지고 받을 수 없잖아.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아, 됐어. 내면은 시험 문제 그대로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멸에 불과하면서 아까 했지요? 한 명이 소멸하면 뭐 한다 했어? 다 소멸한다고 그랬지. 자, 약정 해제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당사 1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약정할 수도 있는데 유보할 수도 있죠. 이 약정 해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법정 해제가 적용이 되고 손해배상 적용돼야 하는데 맨 끝에 줄 거면 돼. 손해배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약정 해제 몰라야 돼요. 무슨 배상 못한다고? 소멸 못해. 자, 넘어가요. 해지 갑니다. 해지는 자,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라 해지가 따지네. 첫 번째 줄 끝에부터 죽으면 돼. 자, 두 번째 줄까지 죽으세요. 그래서 약정 해지가 있고 법정 해지가 있습니다. 법정 해지는 임대차는 몇 개 차이면 연차하면? 임대차 2개야. 상가만 3개야. 상가 임대차는 왜 3개야? 상가 임대차니까 3기지. 알겠죠? 상가 임대차니까 몇 개야? 3기지. 알겠죠? 자, 나머지 상가 임대차 빼고는 뭡니까? 2기지 2기입니다. 이게. 자, 2기.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아까 했습니다. 사정 변경에 해지권 인정돼야 하는데 있습니다. 자, 아까 판소부터 해놨습니다. 사정 변경에 그냥 해제는 안 돼도 해지는 할 수가 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어요. 넘어가면 되고. 해지의 효과. 첫 번째 줄 것이고요.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다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줄.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잃는다. 이랬습니다. 자, 옆에 우리 비교 딱 돼 있는데 우리 판소도 한번 보세요. 81페이지 비교 딱 해놨어요. 해제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는데? 소급효가 있고 무슨 해보? 원상해보하고 손배지. 해지는 장래효라 했지. 그리고 청산해야 됩니다. 원상회복이 아니고 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보증금 남아있지. 뭐 해야 돼? 청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용관계도 해지한다. 그러면 됩니까? 퇴직금 정산해야 되지. 청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됩니다. 자, 손배는 똑같이 해제나 해지에 같이 손배 청할 수는 있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그 비교, 보충학습 비교는 한번 보시고 8번 문제 정답은 몇 번입니까? 8번. 최고 없이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돼 있습니까? 그럼 최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안 해야 된다요?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야. 최고를 해야 돼. 이중부중 근저이거든. 그래서 1번 답이죠. 지체. 자, 최고 하는 거 나오면 무슨 단어 찾아야 돼? 지체. 우리 아까 이불체 사부 했잖아. 이불체 사부에서 지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끝에 가서 말했어요. 최고. 맞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최고 없이도 해제권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최고 해야 되는 거 찾으라 이 말 아닙니까? 1번이야. 근데 1번 지문에 1번 문제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밑에 문제 봐야 돼. 2번, 3번, 4번, 5번이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최고 안 하는 거지. 자, 2번이 뭡니까? 매도인의 과실로 계약 목적본이 별장이 소시했다. 이행불능이지. 이행불능. 자, 최고 안 하죠? 자, 당사 약정한 해제권 유보 사실 발생할 때도 최고 없이 바로 해제죠.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은 자동 해제한다 했잖아. 그럼 최고 하지 않고 바로 계약 해제한다고요. 자, 4번의 포인트는 끝에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잖아. 그럼 최고 해 안 해? 안 해. 자, 그 다음에 5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이행 불능이지. 자, 이행 불능일 때 최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최고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는 뭐야? 1번이죠. 됐어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핵심 단어는 뭐야? 합의 해제. 그럼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할 의무가 없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의 해제 딱 나오면은 맨 끝에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1회 때 기출 지문입니다. 자, 2번 어떻습니까? 상대방 연애일 때 해제권자는 전원에게 해야 되지.
자, 아까 했어요. 상대방 여러 명일 때 전원에게, 또 해제보다 여러 명일 때 전원으로부터. 맞죠? 자, 2번 맞고. 3번은요. 원상회복 동시이행 찾았으면 맨 끝에. 그래서 우리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고 핵심 단어 찾아서 딱딱 가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이 무슨 행위입니까? 정기행위. 정기행위. 성질상 일정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 일반 그것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4번 맞습니까? 틀리지. 왜 틀렸습니까? 뭐 때문에 틀렸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가 아니고 해제해야 돼. 자, 우리가 뭡니까? 정기행위인 경우는 채굴 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 의사표시 해야지만 해제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어?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아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정기행위는 채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만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 자, 그래서 뭐 때문에 틀렸다?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고쳐야 돼. 자, 이게 정기행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경우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채권 양도 후 돼 있지. 자, 여기에 5번에 등기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 보호되는 사람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해당되지 않는다. 맞죠? 자, 보호되는 사람들이라면 자, 짚어 다시 한번 뭐 돼야지? 등기. 인도는 뭐라 돼? 왜? 동사는 시험에 안 되니까. 우리 시험에 내는 거는 뭐예요? 부동산만 내잖아. 등기와 대항력. 오케이?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등기되거나 대항력 갖췄을 때.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 정기행위는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자, 이제 계약부 강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자, 우리가 이제 매매부터 봅니다. 자, 우리가 요건 알고 있지? 한번 볼게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낙성, 쌍무, 그 다음에 유상, 그 다음에 분료식 계약이다. 오케이?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입니다. 아시죠? 네,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아, 민법 요약집은요,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데,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95% 나옵니다. 95%. 작년에 95% 나왔어요. 그 찾아보면 다 있어, 시험 지문이. 아시죠? 다 있어요. 네, 그거 보면 돼. 자, 그래서 거기에다 뭡니까? 문제를, 제가 이제 뭡니까? 문제를 한 400문제 이어놨어요. 400문제를 이어놨다니까. 요약집에. 알겠죠? 400문제 놨어요. 10년치 기출문제를 이어놨어. 근데 10년치 400문제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자, 지문에 뭡니까? 10개, 11개, 12개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시죠? 그것만 딱 보면 돼요. 그거 딱 보면 돼요. 그거 보고 들어가면은 최소 80몇 점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한 95%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요. 책의 중요한 내용 다 거기 옮겨놨다니까. 아시죠? 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중에 그 보기를 하고. 자, 하여튼 딱 봅시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5, 6월달 되면은 다른 과목들은 이제 뭡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가거든. 문제 종이로 이렇게 나간다고. 알겠죠? 나간데 종이를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뭐 잊어버리고 또 안 가져 아프고. 맞죠? 어디 놨던지 모르고 또 집에 어디 사놨는데 어디 사놨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민법 안에 딱 문제를 이어놨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갑시다. 매매 교환 임차는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이다. 쌍무계약 모두 유상계약이다. 반대로 가면 OX다. X다.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인 것은 아니다. 편무계약이 현상하고 때문에 안 된다. 했죠? 자, 이런 내용 기억하시면 돼. 매매는, 자, 책에 줄 겁시다. 매매는 첫 번째,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 되어 있네요. 법조 성질. 39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법조 성질 첫 번째 줄 것이고. 자, 위에 올라가서 563조 한번 볼게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뭐를 넘기기를 하고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게 뭐라고요? 매매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2번 갑니다. 2번, 동그라미 1번 했고 2번은 유상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니까 뭡니까? 동시행위 안 되고 위험부담 내용 준용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넘어가면 되고 옆에 가서 매매의 성립갑니다. 매매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치가 있어야 되죠?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 합치 있어야 된다.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가서 매매의 예약으로 갑니다. 자, 예약. 자, 예약은요 175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시고 요 가등기 할 때 좀 설명을 드렸어요. 판서 노트는 40페이지 펴놓으시고 40페이지. 자, 이거 어떠냐? 내가 여기 갖고 있는 부동산을 살 것을 찜하는 거지. 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예약하는 거지. 그래서 예약하면서 나타내는 게 뭐예요? 가등기지. 이 부동산을 뭐 해놓는다고요? 예약하면서 하는 게 가등기예요. 자,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약 완결권 행사를 해버리면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 하면 됩니까? 본등기가 내 앞으로 가져오면 된다고. 그래서 가등기 할 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예약이 된 부동산, 가등기 된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 뭡니까? 등기법 하대 보니까 가등기. 네, 하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파스워드 지금 몇 페이지 펴놨습니까? 40페이지 펴놨지. 자,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다?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가등기 의무자. 예약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예약 의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완결권 행사는 1번이 합니까? 2번이 합니까? 완결권 행사. 가등기에서 본등기 누구한테 한다고요? 1번. 자, 예약은 계약이죠. 계약은 누구한테 합니까? 계약 당사자에게 할 수 있잖아. 얘가 얘한테 할 수 있다고. 얘한테 가서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얘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얘가 무슨 말소 당합니까? 찍말 당하, 찍말 당하잖아. 찍고 말소 당한다고 돼 있죠? 찍고말. 찍말 당하는 데 가서 등기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무슨 말이죠? 그때 이거 그리면서 했잖아요.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순위번호 사항란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 있고, 자, 2번에 무슨 등기 해놨다고요? 가등기을 해놨잖아. 근데 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가 본등기를 어디 합니까? 여기 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요 X부동산 소유자가 2번도 소유자고 3번도 소유자잖아. 맞죠? 그러면 2번은 놔두고 순위가 얘가 빨라, 얘가 빨라. 2번 빨라잖아. 이게 등기관에 보고 지워본다고. 그게 등기관에 찍말이야, 찍말. 찍고 말소한다고. 알겠어요? 2번이 빨라, 3번이 빨라. 2번.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야. 여기 하는 게 아니고 4번에 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돼야 안 돼. 판서도 보고 이게 추정이 있어 없어? 별표돼 있잖아. 추정이 없다고. 없다. 가등기에서 본등기 누구한테 합니까? 얘한테 한다니까. 오케이? 이거 이해가 되면은 요 내용만 증명해도 가등기 우리 등기법에 가서 가등기 거의 한 3분이 끝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뭡니까? 무슨 말씀 한다? 찍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지운단 말이에요. 등기부에 주만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야. 자,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야? 형성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우리 판소도 있지만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입니까? 자, 5월 1일날 가등기 했고 6월 1일날 본등기 했습니다.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입니까? 6월 1일. 가등기까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때릴 때 언제 때립니까? 몇 때려요? 그럼 가등기 하는 이유가 뭔데?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배웠잖아. 우리가 뭡니까? 물권적 청구량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우리 시험에 두고 나왔어요. 안 돼요. 채권 청구량 가등기는 되고, 정지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는 되는데, 해제 조건부를 위한 가등기는 안 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소유권 권리를 취득하는 건 되잖아.
그래서 정지 조건 보는 데. 알겠어요? 가등기 이전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부기등기 방법 이전할 수가 있다 했지. 그런 게 있죠.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 적어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매매의 예약입니다. 예약은 계약입니다. 최고 계약이야. 첫 번째 줄 것이고, 당사자 간의 장차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고, 예약의 종류 있죠. 편무 예약이 있고 상무 예약이 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은 의무 지는 게 뭐예요? 편무 예약이고, 양쪽 다 의무를 지는 게 상무 예약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뭐야? 일방 예약으로 추정되죠?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예약 관계권 한 사람이 행사하면은 일방 예약, 양쪽 다 갖고 있으면 상방 예약인데 다 필요 없어. X 해놓고 이제 우리 민법은 뭐로 추정한다고?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고요. 자, 법정 볼게요. 564조. 이랑 매매 일방 예약 현관편. 우리 민법은 무슨 예약을 한다? 일방 예약입니다. 상대방의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니까 무슨 권입니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예약. 전항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예약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체고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예약자 상당 기간에 확답을 받지 못할 때는 거절이야, 거절. 그러면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답니다. 자,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거절이야. 거절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죠? 자, 그렇게 됩니다. 넘기시면 되고.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때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고, 무슨 세 번째 줄, 무슨 예약으로 추정됩니까? 일반 예약으로 추정된다고 생각하시고, 자, 밑에 예약 완결권 갑니다. 의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예약 완결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 승인하죠? 동계약 승인하죠? 이걸 뭐랄까? 형성권이죠, 형성권. 양도상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가서 세 번째 줄. 중간에 예약 완결권자는 본래의 예약 의무자인 부동산 양도인에게 행사해야 되고, 자, 현관편 해줘야 돼. 누구 돼야 돼? 갑인태 해야 돼? 병인태 해야 돼? 계약서를 누가 하고 썼어? 갑하고 썼잖아. 그럼 갑인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가등기 후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할 수도 있는데, 본등기 후에는 무슨 말소해야 된다고 돼 있어? 직권 말소한다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부동산 살 때 가등기 된 부동산을 사면 돼, 안 돼? 찍말 당합니다, 찍말. 그래서 우리 원칙이 뭐야? 부동산 살 때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뭐 당할 거야? 찍말 당한 사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면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왜 가등기 된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이 사는 사람, 여러분이 병인데 무슨 말소 당한다? 찍말 당하거든. 그래서 또 그때 어떤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아파트를 한 대 줬다. 결혼식 하면서. 에? 무슨 등기 해놓으라 했어? 가등기 해놓으라 했잖아. 그럼 며느리 잘못하고 잘못됩니까? 본등기 쳤푼대요. 아시죠? 자, 아시겠죠? 예, 잘하면 그냥 말소해주면 되고 나중에. 아시겠죠? 자, 가등기 된 부동산 대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안 돼. 가등기는, 그러면 은행 가면 뭐랍니까? 가등기 말소하고 그럽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분가시켜줬지만 끝까지 뭡니까? 내 밑에 있는 거야. 누가? 여러분의 자녀가. 알겠죠? 예.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4번 가서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 나와 있는데, 아까 물어봐서 답 안 주면 효력을 잃는다 했지? 그게 이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내용이고,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잖아? 보통 몇 년입니까? 10년. 10년. 제척기간이니까 법률이 예정한 기간이니까 직공고려기간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밑에 판례 보기에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자, 다 설명했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이제 옆에 가면은 이제 계약금 계약 나옵니다. 자, 이제 예약은 넘어가고 계약금 계약부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